술이 결코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한 잔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일종의 뇌를 마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낮에 들어보면 뭐 이불킥할 만한 좀 부끄러운 얘기들도 막 하고, 평소에 못했던 얘기들을 막 과감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해지기도 하고,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뇌가 마취가 돼서 그런 겁니다.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술을 더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뇌 전체가 마비가 되면서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절대 과음하시면 안 되고 자주 마셔도 안 되고요. 술이 들어가면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독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 마시고 나서 이게 해독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1시간 버티고, 또 한 잔 마시고 1시간 버티고,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누가 술을 마시겠어요, 그죠? 술을 평생 계속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검사를 해보면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과 내지는 뭐 적게 마셨던 사람과 아주 많이 마셨던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뇌가 녹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뇌가 나이 들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이 생겨 있고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 절주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게 더 좋고요. 물론 술이 가져오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본인들 판단이지만 의사에게 술이 좋냐고 물어보면 절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펜타닐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로 흔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진통 효과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걸로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한테 처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단기간 쓰고 가능하면 저용량을 써서 중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내시경하면 프로포폴을 조금씩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뇌혈관 내 시술, 뇌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혈관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혈관안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시술, 그건 아주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마취과 선생이 거리가 있어서 저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다. 그러면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프로포폴로 살짝 수면 마취를 해놓고 시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포폴을 덜 쓰면 환자가 막 움직이고 마취가 제대로 안 되고, 프로포폴을 조금 더 쓰게 되면 잘못하면 환자가 숨을 안 쉽니다. 호흡 중추까지도 마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서 용량을 잘 조절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에 빠져서 프로포폴을 자꾸 맞으러 다닌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다가는 푹 잘 자고 일어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면 그걸 막 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없던 시절에는 환자들이 훨씬 고통스럽거나 내지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마취할 때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취하되 우리 사회가 프로포폴이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워낙 무분별하다, 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극히 일부 병원의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 간호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의 행정 파트,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 마약성 진통제를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마약을 꼭 금고안에 보고하고 장부도 열심히 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저같이 개인 의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 자체를 병원에 들여놓지를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신경 쓸 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방도 하지 않고 병원 내에 비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도파민 분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는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약 이외의 다른 걸로도 도파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막 한 골 한 골을 넣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고 즐겁겠어요? 내가 뭐 골프를 쳐요. 근데 홀인원을 했어요. 그 기쁨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입시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몇 년간 준비하다가 합격을 했어요. 그때의 그 쾌감, 도파민 분비는 엄청납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이 그런 엄청난 희열보다도 더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얻는 그런 쾌감들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단 한 번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